정치쇼 자강두변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한을 낳았는가. 서정욱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광고 나갈 때 했던 얘기들이 방송에서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본방불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본방불가해서도 쉽지 않은 내용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뭐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과 사건 수사와 관련된 저도 변호사니까 새 변호사의 작심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건 본방불가가 아니라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는 걸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요거 서변 2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요거를 본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직접 뇌물로 바꿨어요. 혐의를. 처음에 직접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러니까 옛날에 압수할 때는요. 제3자 뇌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데 제가 방송마다 이거는 직접 뇌물이다.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이니까. 직계 가족은 공무원이 받은 거 똑같이 보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분들. 한마디로 하면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제3자 뇌물은 범위를 좁히잖아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관계나 직무안에서 있어야 되고.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받는 건데 대신 그거 혐의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 돈 준 사람이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직접 뇌물은 그게 필요 없고. 대가성만 있으면 되고. 요 차이인데. 그 저는 문다혜 씨는 딸이잖아요. 직계 가족. 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 생활비를 주다가 안 준니 뭐 이런 이게 다 지엽적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요? 생활비를 뭐 주고 안 주고 뭐 그런 게 가족한테 주면 그 자체가 뇌물이죠. 예를 들어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뭘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빼고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대통령의 부모나 대통령의 자식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게 그 뇌물이에요. 직접 뇌물. 그럼 제3자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청탁했어요. 근데 뇌물을 대통령 친한 친구한테 줬어. 그건 제3자 그건 제3자 뇌물인데 제3자 뇌물. 직계 가족한테 주면 직계 대통령 가족. 직접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 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갚을 걸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 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 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뭐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요? 생활비 대주도 안 대주도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하고 그거는 뇌물이죠.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거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뭐 다 아시잖아요. 누구. 명시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형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었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왜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답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주라. 이러면 이게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형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일방적으로 주고 한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그러면 아닌 시점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거는 나중에 뭐 신고 임무로 그거는 별개로 김영란법이고 제 말은 처음에 돈을 줄 범행시에 윤 대통령이 알고 예를 들어 대통령 청탁인데 내 부인 갖다 주라. 그럼 당연히 그건 뇌물이에요. 알겠어요.
아닌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 있다 쳐요. 그냥 모 가상의 시장이 있다 쳐요. 내가 어떤 건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대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이 워낙 깐깐해. 잘 안 만나죠. 업자라 해서. 그래서 부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선물을 주면서 그 30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필요한데 근데 이 부인은 또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허가가 필요해서 하는구나.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이 시장한테 어디 좋은데 어디 허가 좀 해줘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럼 허가가 되면 이 돈은 뭔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장한테 청탁하는데 부인한테 2억을 갖다 줬다고 하시면 자꾸 300 이야기 하지 말고 액수의 문제니까 2억을 갖다 줍니다. 2억 2천을. 그렇잖아요. 시장한테 청탁하니까 시장이 나 안 받으니 우리 와이프 갖다 줘. 집으로 2억 2천을 배달해 줘서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렇게 상적으로 비율을 드려야지. 부인이 로비의 창구가 되는 경우는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예를 300만 원을 들고 서정국 변호사는 예를 2억 2천을 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나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얘도 나한테 유리한 예로 든다. 액수를.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설변 검찰이 제3자 뇌물을 하려고 하다가 단순 뇌물로 지금 방향을 좀 튼 건 뭐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이 부정한 청탁 입증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기서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럼 왜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상직 의원이 내가 청탁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가 조금 무리하다는 게 뭐냐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당시에 이러한 청탁을 했었습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근데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뭐냐. 돈 관계만 왔다 갔다 한 것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 금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목돈이 이렇게 가 있지? 그냥 이런 것만 두고 돈이 왔다 갔다 금전거래만 있는 것을 두고 어떠한 진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상해.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이거 진술 확보해야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그냥 부녀지간이니까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정 변호사님 말대로 가족이잖아. 그러면 뇌물죄로 그냥 의율해버리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소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걸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다. 앞서 윤건영 의원 인터뷰했는데 윤건영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언론 보도 나왔던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직한 이후로 생활비를 대주지 않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장성한 딸과 사위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 있겠지요.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 그런데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 안 대줬다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신 거냐 물었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윤건영 의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이었으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기간 대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범죄 성립 요건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고요. 생활비는 매달 500씩 줘야만 이게 가족끼리 뇌물죄가 되고 생활비 안 줬으면 가족한테 돈 갖다 주면 뇌물이 안 되는 그거 아니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생활비를 한 매달 얼마씩 주다가 취직해서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의무를 덜었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준 거는 많아요.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현금으로 친구한테 부탁해서 통장 입금한 게 놓잖아요.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예금이 항상 대통령이 10몇 억 있더라고 재산 신고 보니. 그러면 이제 딸한테 줄 때 계좌로 5천 딱 보내주면 금방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무통장 입금식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 돈이 떳떳한 돈이면. 떳떳한 돈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5천 보낸 거는 계좌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비란 게 매달 500 주나 1년간 5천 주나 그게 뭐 중요하냐고. 자 보자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문다혜 씨한테 붙여달라고 했다. 요거는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다음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 인쇄 운명이라는 출판사 있죠. 여기에서 문다혜 씨한테 2억 5천이 가요. 그것도 나와 있는. 근데 5천은 빌려준. 아니 대통령 딸이 왜 5천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 했대. 제가 책을 20몇 권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이는 디자이너야. 예. 문준용이가 디자인해도 1,000만 다 줄 겁니다. 근데 2억을 줬대. 예. 와, 남편은 비행기 B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 2천 받고 부인은 디자인 D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을 받아가. 자,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정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아니 근데 증여세는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정여세 포탈이죠. 아니 뭐 이거 추정이니까. 근데 예. 그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예요. 표지 디자인. 아니 문다혜가 디자인을 하냐고.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학님 씨도 책값 1억 5천 똑같잖아요.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네. 조금 이제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천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준 거.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네.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포탈이에요? 그렇죠. 조세 포탈이죠. 조세 포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증여세도 한도가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 한도죠.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 네, 공제 한도. 예, 그거 뭐 일단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돈인데 뭐 인지세는 저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우리가 책을 발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먼저 출판사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저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예요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3마리 비타냐 라우싱 하나 이름 뭐더라나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냐 라우싱 사이시돈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3마리 그 3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예. 뭐 그때 뭐 경제 공동체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근데 그거는 아들은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 안 받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 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예. 아예 공모 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가 직접 뇌물로.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박근혜 뇌물이고. 당시 대통령이 삼성이 뭐 승계 작업 청탁하고 그래서 최소원 씨한테 말 주고 이걸 상황을 다 알고 승인했다. 그러니까 공범이다. 요 얘기. 예. 공모 공동정범이다. 예. 거기에 판결문에 경제공동체니 지갑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언론이 지어낸 프레임이고. 예. 근데 저는 그게 억울한 게 말이에요. 간 게 아니에요. 정유라 씨가 뭐랬냐면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더라. 네 말처럼 타라. 네 말이 아니고 삼성 말입니다. 뭐 어쨌든 그건 예,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지. 예, 근데 각상도 의원은요. 예. 제가 몇 번 뵀는데 예. 그게 뭐 독립생계라가 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분이 화천대유에 일을 한 직원이잖아요. 근데 퇴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성문 씨나 퇴직금이 60억 70억 몇십억 달러 다 준 거예요 직원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금으로 정당히 받았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뇌물이냐 이런 게 쟁점이지 뭐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무죄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잠깐만 곽상도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아들한테 야 그냥 돈 왕창 주면 그거는 곽상도 전 수석이 받은 뇌물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검찰이 기소해놨잖아요. 이제 2심에서는 지금 약간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범으로 지금 아마 적시를 한 것 같은데 변경이 됐는데 예. 아 그거 2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아직 거죠. 안 나왔죠. 지금 1심에서만 근데 독립된 생계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러니까 독립된 생계 이제 결혼한 자녀라 했잖아요. 결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앞서 두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건 어때요? 문 전 대통령 사건.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냐? 물론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다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가 그냥
출가한 딸인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뭐 생활비를 조금 보조해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 못했으니까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아까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 공동정범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이 물론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공모 공동정범이란 것이 눈빛만으로도 공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봤는데 야 우리 그렇기로 했어. 돈을 먹기로 했어.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가져오면 어디에 놔주기로 했어.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몰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참 무리한 수사였다. 당시에? 네, 저는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온 게. 네, 근데요, 곽상도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더라도요, 화천대유에 근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곽상도 의원하고 이제 그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고,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아들한테 50억 주면요, 그럼 당연히 뇌물입니다. 아무리 독립생계라도.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일을 했고, 그게 퇴직금 명목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독립생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 관련 대가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제일 처음에 퇴직금도 그때 회사 측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좀 다쳐가지고 뭐 중장애가 있어서 위로금의 형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순 퇴직금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입장 사법처리 하려면 초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이 모든 사안들 뭐 중진공 이사장 요거 때문에 타이스타젯의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채용시켜줬고 그래서 사위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이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입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수석도 불렀고 그때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실의 행정관 이분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거 보존 절차 이거는 이제 이거 신청을 해놨거든요. 미리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부적격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험 채점 매기듯이 매겨서 뽑은 게 아니고 사전에 내정해놓은 거죠. 절차가 이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조국 수석은요. 아니 서모 씨 문다인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이상직도 몰랐대. 아니 친인척 관리하면 문재인 딸이 100명입니까? 딸이 10명입니까? 딸이 하나인데 딸하고 태국 가고 뭐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아니 조국 수석의 아들이 허수입니까? 허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수아비입니까? 왜 민정수석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이 대표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에 대한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걸 몰랐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직권남용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제가 청와대는 안 있어봤지만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다 점수화된 어떤 그런 표가 있었고 당연히 일부에서는 부적격일 수도 있다. 근데 임명권자는 일단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중진공 어떤 이사장을 맡을 만한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직권남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과도한 수사라는데요, 검찰이? 과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근데 이걸 자꾸 정치 보복으로 몰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2018년에 있었잖아요. 2020년에 고발한 거예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이. 근데 2년 동안 캐비넷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창수 왜 그랬어요? 그때는 정권이 살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현 정권 출범해서 힘이 제일 좋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최근 한 2년 동안은 뭐 하다가 2년 동안에 수사를 한 거죠. 관련자들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왔을 때 그때 캐비넷을 열은 거예요. 그 전에 문홍성 지검장이 조건부 기소 중지를 시켜 캐비넷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캐비넷 열어서 그때부터 본격 수사를 2023년부터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주지검 가가지고
야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니까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저는 압력을 줬다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발언을 보세요. 신중을 기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원석 총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수사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은 소극적이 있어요.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게 2년 동안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다 용산에서의 대통령실에서의 정무장이 판단에 근거해서 검찰총장이 그것을 지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용산에서 그동안은 조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천천히 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다 이런 추정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기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하시는 행동이 뭐냐. 본인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게 있었어요.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처벌이에요. 구호가 그래요. 구호가. 지금도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일부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찌 보면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저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조정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민정실도 없었잖아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아마 그건 이원 총장이 독자적으로 좀 막았다 봐요. 독자적으로? 예. 그럼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그때는 못하겠다가 지금은 확 드라이브 거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됐어 이원 총장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봐서 짧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 씨가 증인 채택되는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올 것처럼으로 보입니다. 친구죠. 심우정 총장 후보자랑. 동기. 그렇죠. 대학 동창이죠. 그렇죠. 그 서정욱 변호사가. 예. 김건희 여사 오빠랑 휘문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친하답니까? 제가 취재해 봤는데요. 예. 얼굴도 몰랐대요. 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 다닐 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얼굴도 모른대요? 사업에는 분야가 다른데 예. 일면식도 없대요. 통화 한 번씩도 없대요. 일면식도 없다?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앵커님도. 아니 뭐 그럴 수 저도 있죠.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괴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김진우 씨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취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같은 고등학교 동기다.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 동문 동기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물어는 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강두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